네, 58회 이론 문제 8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우리 교재 410페이지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 세 문제가 어떻게 출제했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진술은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랬는데 맞나요? 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다. 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수연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럴 리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민혁이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하면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개인도 납세 의무를 갖게 된다. 그래서 민혁이가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재화의 수입과 용역의 수입이 있는데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 그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다음에 세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나요?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든가 과세사업을 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민혁이가 옳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담보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가 견본품이라는 건 샘플인데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 이것은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이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죠. 근로 제공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으면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 거죠.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납부세액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예, 매출세액을 구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 이렇게 구해야 되죠. 예.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가번에서 매출세액을 찾을 수가 있죠. 공급가액이 6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에요. 그죠? 6,600만 원. 이게 매출세액이고, 그 다음에 나번에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2,100만 원이 매입세액이라고 했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100만 원,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역시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2,100에서 이 300만 원을 빼야 되죠. 그러면 1,800이죠. 어디서 풀어봤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6,600에서 1,8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4,800인가요? 네. 4,800이면 답이 4번이죠. 네, 기출문제 이론 같은 것도요.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게 되면요.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의고사도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출제한 문제니까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이론 문제에 적응해가지고요. 이론을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58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이론을 제가 보기에는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실무 수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우아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영우아트는 문구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우아트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먼저 해야죠.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을 보니까요. 거래처 유경문구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용인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메일 주소 하나만 변경되었나 봐요. 그러면 한번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고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유경문구를 찾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경문구가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를 뚝 치면 찾기가 동작이 되죠. 거기에서 유경하고 엔터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경문구를 빨리 찾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본사항과 이메일 주소는 추가사항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사항을 먼저 눌러서 이메일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메일부터 바꾸면 되겠습니다. 블루29 뒤에는 네이버로 주소가 바뀌었네요. 네이버를 클릭해주면 되죠. 아이디 바꿔주고 뒤에 여기 목록 눌러서 네이버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기본사항에서 바뀐 게 없을까요? 네,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수행과제에서 말하기를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인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에서 문제를 냈어요. 영어 하트는 판매 촉진 목적의 판매 촉진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려고 한다. 850번의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판매 촉진비로 등록하고 구분과 표준 코드를 이렇게 해라. 네, 해본 적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클릭한 다음에 850이라는 숫자를 바로 입력하면은 850번으로 바로 찾아가죠. 네, 거기다 이제 입력하는 것만 하면 돼요. 여기 클릭을 해서 판매 촉진비라고 타자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은 여기서 4번 경비라고 했으니까 4번 경비 사용에서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표준 코드 여기 오른쪽으로 더 지나가면 표준 코드 있죠? 더블 클릭해서 91번을 찾아주면 돼요. 91 광고 선전비 선택까지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AT 1급을 응시하는 분들은 이제 거래자료 입력하고 부가세 결산 문제는 뒤로 미루고 시험지에 끝쪽으로 쫙 이동을 하셔가지고 회계 정보 분석 문제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시간 부족할 거를 대비해서 시간이 자기가 재보니까 나는 시간이 남는 편이다.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는 아마도 빠듯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빠듯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유리합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인가를 보셔야 돼. 네, 보니까 끝부분만 읽어보면 돼요. 전기분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도 되고 아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봐도 되고 뭐 여러분 이제 어디서 해도 할 수 있죠. 자, 저는 오늘은 그냥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한번 해볼게요. 12월 달이든 아무 달이나 입력하더라도 지금 현재 에러나는 것은 고민할 것이 없어요. 현재 에러는 단기분에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닫아주시고 전기분 데이터에서 유동자산을 딱 찾아서 계산기에다 두들기시거나 이렇게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현재 금액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찾아가 가지고 유동부채에서 입력을 나누기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100 했을 때 여기 밑에 235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응? 제가 뭐가 틀렸다. 유동자산이 틀렸나? 예, 당좌자산으로 나눴네요. 삭제. 다행히 보기에 맞는 답이 없었어요. 322가 나오네요. 그래서 322를 여러분이 클릭하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이것도 전기분인가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전기분 매출액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냐?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이거든요. 그러면 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12월 달로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전기분 겁니다. 이거를 계산기에다가 입력해서 나누기 입력을 하고 매출액으로 올라갑니다. 매출액 맨 위에 있는 거죠. 이것을 입력을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20%네요. 2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1번을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문제는요. 계산기 정확하게 두들기면은 금세 8점을 우리가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화면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 또 이제 쭉 올라가셔가지고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를 또 찾아가야 돼요. 쭉 입력해서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를 쭉 이동하면 이제 만나겠죠. 이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방 출장 중인 회사 영업팀에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알려줬고요.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서식을 작성하시오. 네,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일반 전표에 1월 7일이죠. 출금, 여비교통비 44만원, 그래서 일반 전표 1월 7일 날짜에 출금 전표로 해서 812번 여비교통비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산 자료, 결산에 있는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가가지고 세 번째 줄에다 또 입력해 주면 돼요. 2023 0107 상호는 남도 안정식 최선희 모포시 거래금액 44만원. 중요한 것은 거래 금액하고요. 거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구분을 여러분이 뭘로 하느냐, 구분을 그냥 넘어가느냐, 이 판단이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게 지금 그 식당에서 식사한 거거든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여기 구분해서. 그리고 812번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으니까 해주시고, 예, 저교에는 여기다가 식사대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꼭 가가지고요. 여기 명세서 2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래야 이쪽으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꼭 여기 위에 있는 명세서 2 불러오기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요 닫기 누르면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얘도 꼭 눌러줘야 돼요. 얘 눌러서 작성을 해 주어야 나중에 이제 답을 찾을 때 제대로 된 걸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2와 1 모두 잘 작성을 해놔야 돼요. 거기에 입력하실 때 지금 현재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뭐 주소라든가 뭐 이런 거는 평가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적당히 목포시 해놓고 그냥 저도 그냥 목포시까지만 입력했어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금액, 예, 날짜, 금액, 그리고 그 구분을 뭘로 하느냐 아니면 비워놓고 하느냐 그 판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탭에 가서 불러오기, 예, 불러오기 해서
받으면서 저장까지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에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등기 우편 발송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거래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 우편 비용은 우리 무슨 비용 처리하는 게 적절할까요? 통신비. 예. 판매관리비인 통신비로 처리하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 날짜는 카드 매출전표에 나와 있습니다. 2월 11일 건이죠. 그래서 2월 11일로 일반전표 날짜를 고치고 3번 차변의 통신비 800번 때 쓰셔야 돼요. 814 쭉쭉쭉 엔터로 지나가서 25만원. 4번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 부채죠. 253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그래서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에다가 국민카드 해주시고요. 자, 엔터로 쭉 가서 대변이 25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국민카드로 코드로 꼭 입력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까먹게 되면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만약에 국민카드의 미지급금 2월 말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코드 안 넣으면 전표는 입력했지만 거래처 원장은 가보면 틀려 있어요. 거래처 원장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거래처에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넣어줘야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 자,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어봅니다. 3월 10일 날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표를 입력해라. 거래자료를 입력해라. 자, 그러면 3월 10일 날 차변이 예수금, 대변이 보통예금 이거죠. 네, 원천 징수한 것은 예수금이니까.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날짜를 3월 10일로 고치고요. 3번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금액은 거기 납부 확인서를 보면 12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요. 103번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9800을 꼭 넣어주어야 거래처 원장에서 또는 예적금 현황에서 조회했을 때 우리은행 것이 제대로 맞게 되는 겁니다. 12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계정 과목이고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정 과목, 금액, 거래처 코드. 네, 계정 과목이 틀리면 일단 회계장부가 틀려집니다. 뭐 예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뭐 복리후생비로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벌써 예수금을 복리후생비로 했으면은 비용 발생을 시켰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이익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익이 달라지면 매번 평가시험에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얼마인지 보기 1, 2, 3, 4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 매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찍어야 돼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또 예수금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예수금 감소를 안 시키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니 혹시라도 3월 말 예수금 잔액을 얼마냐라는 그런 평가 문제가 나왔으면 또 그 문제에서 또 틀리고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과 보통예금 다 잘 정확히 개념 과목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나 예적금 현황 조회 문제에서 오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금과 보통예금에서 금액이 여기 12만 원인데 제가 몰라가지고 12,000원으로 착각을 하고 차변대변을 똑같이 12,000원으로 입력을 했어요. 이런 건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12만 원을 12,000원으로 입력했다. 그러면 차이가 10만 8천 원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차대변이 똑같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에러가 나지도 않고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할 때도 차대변이 딱 맞고 재무상태표에서도 딱 맞고 하니까 에러 발견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얼마냐라는 걸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틀려졌을 테니까 아니죠. 이건 당기순이익은 다행히 영향이 없네요. 여기서 틀렸다면은 수익과 비용에서 틀렸다면은 손익계산서 관련된 질문이 다 틀려질 테니까 많은 실수를 그런 이제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재무상태표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거래, 교환 거래. 왜 교환 거래라고 그러냐? 자산부채 자본끼리 서로 왔다 갔다 했다 해서 교환 거래. 그런데 이 교환 거래는 손익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류가 나면은 아마 뒤에 평가 문제에서도 감점 당하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나면 여기서 지금 관련 있는 게 예수금과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금, 부채, 보통예금, 예수금, 유동부채, 보통예금, 유동자산이죠. 유동부채, 유동자산과 관련된 문제만 오답을 하겠죠. 손익계산서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우리가 타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숫자 같은 거 타자 정확하게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가능한 12만 원이다 그러면 120000 이렇게 한자씩 하지 마시고 이 기능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120 하고 플러스키 이렇게 하면은 오타 확률도 더 낮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입력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어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꼭 하나는 나와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왕포나 문구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기업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만기 거래는 아주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제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지급어음 계정 과목 하나 보이고요.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자료 설명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개정 과목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좌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고요.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는 여기 4월 7일입니다. 자, 일반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죠. 일반전표는 4월 7일로 바꿔주시고. 네.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은행으로 꼭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기업은행 당좌. 금액은 550만 원이죠. 차변은 지급어음. 거래처를 코드로 이것도 꼭 넣어야 되죠. 왕포. 금액은 550만 원. 예, 당좌예금 거래처 기업은행 당좌 98000, 지급어음 거래처 0010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 문제 2번까지 해야 되죠.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 그런 다음에 지급어음 관리에서 결제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만 누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만기는. 그래서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급어음이든 받으러음이든 만기 처리하는 자금 관리가 제일 쉽습니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만 해주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요. 잘 됐나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견적서라는 자료가 하나 있고 통장 거래 내역이라는 자료가 하나 더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문구세상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급한 견적서다 이거죠. 여러분들 견적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자료 2는 공급 대가의 10%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이다 이랬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 자, 여러분 받은 계약금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네, 선수금 부채. 네. 계약금을 받은 것은 부채죠. 대변에 선수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자산은 또 증가하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계약금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 부채, 선수금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품을 건네주어야 될, 인도시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부채로 보는 거예요. 자, 거래자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두 개 다 보통예금도 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선수금도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죠. 5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은행은 하나은행, 금액은 275000, 대변은 선수금, 부채 증가 259 코드고요.
거래처 코드 문구 세상입니다. 문구 세상. 문구 하니까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세상으로 검색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세상. 그러면 문구 세상 하나밖에 없죠. 5216번이고요. 금액은 27만 5천원.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하신다.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선수금 거래처 코드 모두 필요한 그런 계정 분계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두 개 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네요. 유동자산이면서 유동부채. 네, 여기까지가 일반전표 입력 문제죠. 네, 일반전표 입력 문제 5개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빨리 진행해가지고 질문 못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으셔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